양문석 이제 전 의원이죠.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이 박탈이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 지금 끝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판일기 같으면은 자 드디어 양문석 전 의원이 됐습니다. 끝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왜냐? 재판소원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문석 전 의원이 다시 현 의원이 되나?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소원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11억 원의 그 가짜 대출, 그러니까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잠원동에 집 산 거잖아요.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양문석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혐의가 뭐 대략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1억 원이 사기 대출, 그러니까 은행을 속인 거예요. 이 피해자는 은행,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대학생인 딸이 이렇게 집 살려고 빌린 줄 알았으면 안 빌려줬을 텐데 사업자라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 대한 사기다. 그래서 특경 사기로 기소가 됐고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나 실제로 사업하는 거 맞아요라고 한 이런 각종 사업 관련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문석은 무죄지만은 같이 기소된 아내, 양문석의 아내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처음 이 문제 제기됐을 때 그거 아니라고 제가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한 거. 그거 아니라고. 전혀 사실 아니다. 나는 이거 몰랐다. 새마을금고가 알아서 해준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유죄 확정됐고. 그리고 거짓 재산 신고. 원래 이런 시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이미 유죄 확정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의원직 상실형이 됐기 때문에 어제부로 양문석 전 의원이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사건의 경과를 한번 좀 짚어볼게요. 판결문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1심이 이제 70페이지가 넘고 2심, 3심도 굉장히 좀 분량이 되는데 그걸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이 처음에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31억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받아 샀는데 야,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대. 이게 말이 돼? 이거 대출 사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렇게 그 사업자 대출을 받았냐?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도 이제 그때 부동산 거래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10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 대출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물색을 했는데 한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일단 저 사채업자한테 빌려요.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두고 제2금융권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대환 대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싼 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이거를 대출을 갈아탄다.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딸을 사업자로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양문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쪽에서 제안하기를 딸이 성인이니까 딸 명의로 하고 사업 운전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데서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새마을금고가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했는지 확인 과정 안 거쳤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불법 대출을 제안했고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게 양문석 전 의원의 변명이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법원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양문석은 나는 몰랐다, 와이프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2020년 12월 21일 양문석이 아내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자, 딸 사업자 2월부터 하자. 아내가 왜요? 지금에야 3개월 뒤에 대출 받을 수 있답니다. 일단 해요. 나중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하는 거 언제부터 하자라고 시기를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시기를 논의냐면은 이때 양문석이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차관급 자리에 있던 후보로 올라 있으면서 임용 검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공직이 되든 안 되든 발표하기 전에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는 것만 가지고는 뭐 문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 당신도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새마을금고가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는 이런 카톡까지 있는 거를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자로 사용되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억 원어치 그 위조 거래 명세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회사는 이제 판결문에 익명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로사리오. 여러분 천주교 신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묵주 팔찌잖아요. 로사리오 팔찌 1억 1천만 원어치. 대학생이 이거 왜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인 딸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업체로부터 샀다는 그런 지금 그 공급 명세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명세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를 위장해서 이 지금 대출을 받은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큰 액수들의 그런 명세표들이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시고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새마을금고가 제안했고 사후 확인도 안 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판결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증빙서류 내세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업한다는 증빙서류 내세요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와이프가 수고비로 이런 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이런 서류를 받은 이런 정황들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의혹 제기 단계에서부터 그렇고 정말 빼박인 사건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 딸이 사업자를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짜 서류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까지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어제 그냥 유죄인 사건이 유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재판 소원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그저께인가요? 재판 소원 그러니까는 이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 시행 이제 막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이 사건을 한번 들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판결이 확정됐으면은 끝인데 이거를 다시 헌재로 지금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은 빼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소원을 허용을 해주니까 당장의 양문석부터 들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법원에서 뭐라고 불리한 판결하면 다 헌재로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도 나는 억울하다. 재판이 내 기본권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헌재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여권 구명의 시나리오의 신호탄인 겁니다. 자, 헌재가 이거 받아줄까요? 장담하건대 이거는 안 받아준다. 이게 무슨 여러분 보셨죠? 증거 보셨죠? 증거관계 보셨죠? 본인이 주고받은 카톡 있고 근데 위조된 명세서들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출 받았고 대출 받아서 집 샀고 이거를 기본권 침해 재판이라고 해서 다시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헌재가 아니라 헌재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정말 그 사기 대출, 불법 대출 받고는 결국 의원직 상실되니까 지금 배지 떼기 싫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떼쓰는 건데 이걸 헌재가 받아주겠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도가 있으니까 헌재에 들고 가면은 그러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헌재에 들고 가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기존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있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과거에는 법원 판결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원 판결도 가능하다. 이것만 된 것이고 실제로 법원 판결을 헌재에 들고 갔을 때 그럼 기존 법원 판결이 무효가 되느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끌고 가도 필요 없겠네. 오케이, 됐어. 그럼 뭐 재판소원 하나만 하네. 근데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거는 민사에서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잖아요. 헌재에도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만약에 양문석이 재판 소원을 하면서 가처분, 그러니까 재판의 효력을 대법원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줄 것인가? 이거는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야, 이거를 받아주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재와 대법원의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양문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재판을 헌재로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 자체의 효력이 정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헌재를 들고 가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을 때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줄지 이거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실제로 처분한 거는 아들이 정말 실제로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딱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일 사진 잘 나오는 곳에